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였죠. 전국 최고의 궁사를 가리겠다는 목표로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가 열렸는데요. 계양구에서 열리는 첫 전국 규모의 양궁대회였습니다. 어떤 대회였는지 이정아 기자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관역에 온 신경을 집중해 힘껏 활시위를 당기자 경기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계양 양궁장의 바람을 이겨내는 게 승리의 관건. 계양구에서 열리는 사상 첫 양궁대회에 선수들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남다릅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지형적 특성상 다른 선수보다는 그래도 바람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개막식에는 전국 41개 팀 16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 양궁대회. 계양구가 양궁 종목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데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졌던 장소에서 열리는 대회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실용 양궁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궁이 더욱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종목은 올림픽 라운드 70m 리커브로 정통 양궁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김우진과 이우섭 등 국가대표 선수 10여 명도 대거 출전했습니다. 고등부, 대학, 일반부 통합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통합 1회 챔피언십 가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은 폐막 당일인 오늘까지 금빛 관역을 조준하는 경쟁을 거쳐 최고의 궁사를 가리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이 계양구에서 열린 양궁대회가 전국 규모 양궁대회였잖아요. 네. 이게 뭐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열린 것 같은데 지역에서도 좀 이슈가 됐습니까? 네, 이슈가 됐는데 이게 양궁인들이나 저희 같은 또 취재진 또 주최 측인 계양구 정도 안에서 이제 화제가 되는 걸로 끝이 나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충분히 더 화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네. 대회 규모는 전국 대회를 지향을 했고요. 실제로도 전국의 양궁인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41개 팀 169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했고요. 네. 이 중에는 김우진과 또 계양구 출신의 양궁 선수 이우섭 등 유명 국가대표 선수 10여 명도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반대로 시민들의 관심이 좀 저조했었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 경기마다 객석이 좀 텅텅 좀 비어 있었고 네. 명색이 전국 대회였는데 관중의 환호는 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첫 대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족했던 홍보가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대회를 열기까지 많은 어떤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그렇죠. 걸로도 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산 문제나 이제 선수들 연습장 문제도 좀 있었죠? 어땠나요? 네, 당초 예산이 본 예산 1억 원에 또 추경 예산 8천만 원을 세워서 1억 8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가운데 구비 5천만 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예산이 다른 이제 대회들보다 지나치게 좀 많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기 양궁 대회나 양궁 이제 종합 선수권 대회랑 비교를 좀 해봐도 보통 이런 전국 대회 규모를 한번 치르는데 지자체에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네. 근데 계양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여기에 2배 가까이를 좀 책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상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는데 계양구의 얘기는 이렇게 좀 상금을 파격적으로 걸어놔야 좀 유명 선수나 좀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모인다 네. 이런 이유였는데 결정적으로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양궁이 계양구를 대표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연습장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계양구청 양궁 선수단은 3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계양 아시아대 양궁장의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만 현재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넓은 부지를 다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계양구의 설명인데 임대료가 연간 430만 원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번 이제 계양구청장배 양궁대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평상시 훈련을 할 때도 일부 공간에서 이제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한정을 해놓다 보니까 네. 이 날씨가 추울 때나 뭐 또 일교차가 좀 심할 때 선수들이 좀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 종목치고는 이 훈련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선수들 성적은 좋았죠? 네, 결과적으로 양궁은 역시 계양구의 주력 종목이었습니다. 개막식 당일을 제외하고 경기는 모두 4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대회 초중반의 개인전의 성적은 좀 크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탈락을 하고 순위권에 못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대회 마지막 날 계양구청 양궁 선수단이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청주시청을 5대1로 꺾고 우승을 확정지었고요. 네. 계양 양궁장의 바람이 상당히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게 선수들의 이제 승리의 관건이었는데 아무래도 훈련을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자연스럽게 좀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계양구가 양궁 종목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데다가 또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펼쳐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열리는 대회라 좀 큰 의미가 있었는데 주력 종목 양궁을 이제 전면에 좀 내세우면서 이렇게 열린 계양구의 첫 전국 규모의 이 사상 첫 양궁 대회였는데 그 대한민국의 명궁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올해 이제 아쉬운 점을 좀 담아서 그 규모, 또 선수 유치, 팬들의 관심,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좀 내년에는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대회를 좀 거듭났으면 한다는 이런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이 흘렀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로 판정된 건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정부 때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하라. 인천 지역 시민사회 교육단체가 인천시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거래를 통해 전교조의 지위를 박탈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법외 노조 취소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법외 노조를 집권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더 이상 촛불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즉각 폐지하고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를 핑계로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닌 결정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육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성과는 분명한 만큼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원태규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통보받은 이 상황, 이 과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전교조는 1989년 5월에 조성된 전국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만든 노동단체입니다. 네. 노동조합입니다. 교육노동자로서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또 교육의 민주교육의 발전을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전교조는 문민정부 들어서야 이제 조직이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999년도에 이제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네. 합법적인 노조가 단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에 와서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교원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건 당시에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해직교사가 있는 만큼 시정 조치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엔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고요.
결국 2013년 10월 24일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전교조는 이때부터 좀 지루한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미 두 차례 패소를 했고 네.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가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 사회에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 철회가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교조랑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근거는 뭔가요? 어쨌든 전교조가 1999년도에 합법화됐다가 이제 2013년도에 법외 노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법외 노조로 지정이 된 거에는 통보를 받은 거에는 근거가 있는 거죠. 법외 노조라는 행정처분에는 교원노조법과 또 노동조합법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처분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이 같은 처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의 희생양인 만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교조에 주장하는 바는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럼 현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현 정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보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 취소 통보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정부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결함이 있다면은 분명히 대통령이 직접 직권으로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 사건이 현재 법원, 대법원에서 판단을 지금 앞두고 있는 만큼 계류 중인 상황인 만큼 조금 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조금 입장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든 국민들이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좀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전교조가 우리 교육의 변화, 민주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30년 동안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시선과 함께 최근 전교조의 활동을 보면은 좀 지극히 정치적이라든가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이러한 비판이 또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교조의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들이 이 문제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천만 하더라도 전교조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 인천시 교육청이 전교조가 법외 노조임에도 단체 협약을 맺은 적이 있거든요. 지난해 11월에 맺은 건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반대를 하는 시민, 교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일종의 교육단체이기 때문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의 일환으로 협약을 맺었고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전교조를 다양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선 7기가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역별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수필 기자, 우리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공약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역별 단체장들의 이제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SA부터 A, B, C, D까지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49곳이 이제 SA 평가, 최우수 평가죠.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평구가 포함이 됐는데요. 인천에는 미추홀구, 연수구 그리고 부평구 이렇게 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이제 먼저 5대 공약을 살펴보면요. 이제 부평 미래비전 2020 위원회 구성.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부평 11번가 사업 성공 추진, 부평 미군기지의 반환 부지 효율 활용 및 삼보급단 이전, 그리고 한국GM의 지속 가능성 확보, 부평 산업단지 준공업 지역 전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차준택 청장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흘렀는데
어려울 것 같았던 삼보급단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전하겠다라는 합의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미군 기지는 반환을 위한 오염 정화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평 미래비전 2020 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GM도 내부 문제는 아직 남아 있지만 어쨌든 철회 문제는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철수 문제는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평 산업단지 중공업 지역 전환 역시 이제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5대 공약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준택 부평구청장 혼자만의 이제 역량으로 혼자만의 어떤 노력으로 된 부분은 아니고 지역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 차준택 청장의 핵심 공약 중에 좀 하나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역의 수건이었던 이 삼보급단 이전 공약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1월 31일이었죠. 인천시와 국방부가 삼보급단을 포함한 인천 지역 군부대의 이전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삼보급단은 이제 부평 한가운데에 자리해서 이제 그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이 삼보급단을 포함한 인천 지역 내 이제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 그리고 계양구 둑실동으로 이전 집적화하겠다는 이런 데 합의를 한 겁니다. 물론 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혼자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 박남춘 인천시장 그리고 국방의 소속이죠. 홍영표 국회의원의 노력들이 적절하게 모두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차준택 청장의 입장에서는요. 이전에는 이제 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만큼 이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 이 남는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편의시설로 좀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군부대 이전 합의 당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부평 원도심의 대표 지역인데 사실 문화나 체육시설 이런 욕구는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근데 그 갈증을 해소할 땅이 없었던 게 가장 문제점이었는데요. 주민들의 그러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각 기관들은 2021년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22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이제 시민 공청회를 열고 관련 TF를 구성을 해서 부지 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삼보급단 이전은 정말 우리 지역의 이게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삼보급단 이전을 공약을 했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평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 이제 부평과 서구를 잇는 장곡의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이 삼보급단이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삼보급단을 이전을 해야지만 장곡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막혀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부터 이제 지역 정치권은 삼보급단 이전을 이제 핵심 공약으로 계속 꾸준하게 내세워 왔는데 약 2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제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모든 주민들이 또 만족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신동 주민들은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보급단을 포함한 이제 인천 지역에 있는 군부대가 부평 일신동 그리고 계양구 둑실동으로 그러니까 일신동과 둑실동에 현재 있는 군부대에 집적화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에 대해 특히 일신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일신동 군부대 내에는 항공대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제 헬리콥터 이제 소음 등 기존에도 이런 피해들을 많이 호소를 해왔어요.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부대가 다시 일신동으로 보다 더 집적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급기야 이제 지역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도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삼곡동에는 뭐냐면 잔치 분위기가 열렸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당사자는 뭐냐면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래도 뭐 공약을 좀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이 일신동 주민들의 합의도 좀 이끌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부평구는 이제 주민과 합의를 위해 이제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 등 이제 마을 시설 개선 그리고 이제 군부대 편의 시설을 주민들에게 이제 개방하는 이런 여러 안들을 현재 제안한 상황인 제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정도 갖고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역부족인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이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해결해야 할 이런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쪼록 뭐 이 삼보급단 이전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